자,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먼저 배운 것은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법칙이었고, 이 이유를 잘 알아둬야 된다 했었죠.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는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와 수가 같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는 것이다. 반응 전후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반응들을 봤었는데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연소 반응 이 세 가지를 봤어요. 앙금 생성 반응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은 어떤 A라는 친구가 10kg예요. 그리고 B라는 친구가 10kg입니다. 그러면 A 친구, B 친구가 함께 무게를 잰다면 몇 킬로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20kg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A라는 원자가 10kg고 B라는 원자가 10kg였을 때 AB 원자가 결합을 하여 하나의 분자로 이루게 된다면 그 생성물은 20kg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때 기체 발생 반응으로 넘어갔을 때 기체가 발생되어 날아가 버리는 조건이라면 그 생성물의 질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아가는 기체까지도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질량은 보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밀폐 용기인지 혹은 뚫린 용기인지가 중요하겠죠. 반응이 일어날 때 밀폐되어 있는지 혹은 뚫려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강철솜을 보았어요. 강철솜의 연소 반응을 보았었는데 이때도 우리가 연소 반응을 하기 전에 산소의 질량은 공기 중에 떠 있기 때문에 따로 질량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와서 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있던 산소가 다시 자유운동을 하여 그 공간을 채워주기 때문에 산소의 질량은 측정할 수 없었고, 다만 강철솜의 산소 원자가 이렇게 콕콕콕콕 바뀌었었죠. 강철솜과 반응한 산소 원자의 질량은 함께 결합을 하고 있으므로 강철솜의 질량 거기에 결합한 산소의 양 해가지고 질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밀폐 용기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질량이 보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산소의 양만큼 강철솜과 결합을 했기 때문에 총 질량은 보존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되는 질량 보존 법칙을 복습을 하였고, 오늘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페이지 32쪽입니다.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양은 일정해 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래쪽의 목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에 관한 자료를 해석하여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은 성분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H2O를 봤을 때 성분 원소로 이 물질을 구성하는 것을 성분 원소라고 하는데, 성분 원소로 하나하나 수소 그리고 산소 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H2의 성분 원소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소 그리고 산소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비율이 일정하다. 그런데 무슨 비율이 일정하다? 바로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래쪽 탄소의 연소 반응을 함께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분자의 화학식은 CO2입니다.
바로 C원자 1개와 O원자 2개가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까만색의 탄소원자 그리고 빨간색의 산소원자 2개가 붙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원자 6개와 산소 분자는 O2였죠. 그래서 2개가 결합하고 있다는 뜻을 이렇게 손을 잡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O2 분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해서 6개가 있습니다. 분자는 6개고 원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원자의 개수는 하나하나를 세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12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소원자 6개와 산소 분자 6개가 반응을 할 때 몇 개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생길까 했을 때 6개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탄소원자 하나에 산소 분자 2개가 결합을 하고 하나에 2개가 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워주게 된다면 6개가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분원소들이 탄소, 산소가 있을 때 이 반응물질들 사이에 질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자료 해석 탐구입니다.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화구리의 화학식은 CuO입니다. 자, 성분 원소로는 Cu가 있고 그리고 산소가 성분 원소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분 원소 간의 질량 관계를 볼 텐데 자, 도가니에 이렇게 구리가루가 있었고 산소와 결합을 시키면 모두 산화구리로 변한대요. 그럼 여기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은 무엇인가요? 바로 반응물질은 구리가루와 산소가 되겠고 반응물질 그리고 산화구리가 생성물질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학반응식 세우는 거 배웠으니까 이거 화학반응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Q1 해서 이 반응의 화학반응식을 적어 오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볼게요.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했대요. 구리가 있었고 산화구리가 있네요. 그럼 반응물질들 중에 산소의 질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소의 질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산소는 공기 중에 떠 있고 선생님이 기체의 무게를 재는 것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재게 되는데요. 자, 구리가 1g이었고 산화구리가 1.25g으로 늘었습니다. 바로 산소와 결합하여 구리의 질량이 증가한 것이겠죠. 그러면 구리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구해줄 때는 산화구리의 질량에서 구리의 질량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빼주면 0.25g, 여기 g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0.5g, 0.75g, 1.00g이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구리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계산해서 표에 적어보면 여기 우리가 구한 0.5, 0.5, 0.75, 1이라고 적으면 되고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산소와 질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토의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나요? 1대 0.25 그리고 2대 0.5 3대 0.75 라고 했을 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따지자 했을 때 4대 1이라는 질량비가 나옵니다. 그렇죠? 구리의 질량이 1일 때 산소의 질량은 0.25다 라고 되어 있으니 1대 0.25를 간단한 정수비로 해주게 되면 4를 곱해서 4대 1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위치가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가 일정하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구한 것처럼 4대1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쭉쭉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우리 과학을 공부할 때는 정의가 중요하고 만약에 개념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잘 알아두고 그리고 왜 그런 정의가 나타났는지 이해도 하면 좋겠죠.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한다면 외워야 할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과학 공부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합시다. 그래서 함께 볼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무엇이냐 했을 때 화합물의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라고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질량비고 얘는 성분 원소 사이입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나왔는데 산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이렇고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비고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비입니다. 그냥 질량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다음 탐구를 보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35쪽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을 입장 모형으로 설명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빨간색 공 10개 그리고 흰색 공 10개가 있습니다. 빨간색 공은 산소래요. 그리고 하얀색 공은 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쑤시개에 낀 거를 그려주게 된다면 선생님은 산소를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산소가 빨간색이었고 수소를 파란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우리가 물 분자를 그렸었죠. 근데 이쑤시개가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떨어지게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쑤시개를 꽂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물 분자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10개가 있을 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물 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소랑 수소랑 원자의 개수를 봐야겠죠? 산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2개가 필요합니다. 물 분자 1개 만들 때. 그럼 2개 만들 땐 몇 개가 필요한가요? 산소는 2개, 수소는 4개. 물 분자 3개를 만들 땐 산소는 3개, 수소는 3, 2, 6 해서 6개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 10개라고 산소도 10개가 있었고 수소도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수소가 먼저 1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수소 10개로 만들 수 있는 물 분자의 개수는 총 몇 개인가요? 바로 5개입니다. 10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적어도 2개씩 필요하니까 5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든 물 분자 모형을 보고 우리 만들어 보진 못했는데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와 질량비를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채워볼까요? 원자의 총 개수입니다. 물 분자 1개일 때 수소 원자의 개수, 필요한 수소 원자의 개수는 이렇게. 그리고 3개일 때는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5개일 때는 1개 만들 때에 비해서 5배가 있으니까 5를 곱해주면 됩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개수비를 한번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비, 비율은 항상 정수, 최소한의 정수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수소 대 산소는 2대1, 그리고 수소 대 산소가 6대3이었는데 간단한 정수비로 따지면 얘도 2대1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10대5였지만 간단한 정수비로 2대1이 됩니다.
이해되었나요?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보아야 돼요. 이때 수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1개의 질량비는 1대 1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의 질량비였는데 우리는 지금 개수비가 2대 1이에요. 그러면 수소 원자 2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수소 원자 2개는 2라고 할 수 있고 산소 원자는 하나니까 그대로 1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은 항상 최소한의 정수비 따라서 2로 약분을 하여 1대 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수비가 모두 같으니까 질량비도 모두 같겠죠? 이렇게 채워 넣어주면 됩니다.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을 원자의 개수비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했네요. 개수비가 일정하고 각각의 원자가 고유한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분 원소의 질량비도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보면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었던 친구들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만약에 모르겠는 게 있으면 노트에 선생님에게 질문하기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물 외에도 과산화수소가 나와 있어요. 자, 구성 원자를 보면 물은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과산화수소도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분 원소들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분 원소들이 같아도 그 원자들 사이에 질량비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물질이야 라고 고양이가 잘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질량비를 원자의 개수를 먼저 세어보고 자, 2개, 1개, 2개, 2개 그림을 보고도 확인할 수 있죠. 원자의 개수가 달라서 각각의 질량을 따져주게 된다면 그 질량비는 1대 8과 1대 16으로 다르게 됩니다. 자, 질량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다 라고 알 수 있었고 아래로는 암모니아가 나와 있네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가 붙어서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수소의 개수비를 보면 개수비는 질소와 수소가 1개일 때 3개다 라고 1대 3이라고 알 수 있고 자,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1개의 질량비는 14대 1이라고 했습니다. 암모니아 분자에서의 질량비를 따져보면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질소 원자 1개가 14고 수소 원자는 3개가 1인 애가 3개가 있으므로 3이다 라고 14대 3의 질량비를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론이 나와 있죠. 이처럼 질량이 일정한 질량을 가진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여 화합물을 이루기 때문에 화합물에서는 구성 원소 사이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이것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끝! 자, 그래서 아래 점검 문제를 보고 가겠습니다.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이것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성분 원소 사이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한 까닭은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로켓 해가지고 창의력, 사고력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Q2 해서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 성분비 법칙까지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질량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모두 질량을 다루고 있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잘 알아둬야겠죠? 질량보존 법칙은 반응 전후의 질량을 같다. 그 질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애고 일정 성분비 법칙은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학 반응에서는 3가지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